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요, 부산의 대표적으로 똘똘한 해운대의 재개발 구역이죠. 우동 3구역. 조합원 분양 평형 신청 기간입니다. 지금이 6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조합원 분양 평형 신청 기간인데요. 7월 21일까지 만약에 평형 신청을 하시지 않은 조합원 분들은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어느 평형에 어떻게를 하면 좀 좋은지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조합원 분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시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조합에 따라서는 분양 평형 신청한 그 과정을 어느 평형을 조합은 몇 분이 신청했다는 정보를 공개를 해주시는 조합도 있고, 조합의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를 안 해주시는 조합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재개발은 조합원 분들이 주인이에요. 우동 3구역만 해도 2007년도에 사업 시행 그 구역 지정이 되고 2015년도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된 후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지금 21일까지 정말로 한 18년, 19년 세월을 기다려서 내 집을 위한 평형 신청을 하는 진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평형별 신청 그거를 조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한 평형에 솔바 그냥 몰려가지고 1층부터 다 가져가는 그런 거를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평형별로 좀 골고루 너무 저층이 안 되게, 여기 내까지 들어가면 바닥 1층도 가져갈 수 있겠네 이러면 그분은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걸 피해서 또 조금 뭐한 절반 이내로, 왜냐 이게 우동삼은 대형 평수만 해도 거의 뭐 조합원 숫자에 육박하도록 많습니다. 84하고 96만 보태도 조합원 숫자의 1.5배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군데 쏠리지 않게 조금 배려해 주시면 모든 조합원들이 서로서로 윈윈이 되거든요. 간평덩치 아주 큰 분이 예를 들어 뭐 어떤 개수는 많이 공급을 안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오픈이 되면 조금 이렇게 이게 나는 여면 안 되겠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뭐 다른 평형으로 또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공개하지 마세요. 내 정보를 그냥 괜히 공유하면 오히려 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공개 안 하게 하고 나는 간평이 크니까 무조건 얘기 될 거니까 공개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럼 뭐 너도 나도 다 했어. 그분이 일천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합원을 위해서 조금 이거는 오픈해서 공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조합 따라서는 다릅니다. 우동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다른 구역은 매주 조합에서 쫙 평형별로 신청 그거를 이렇게 통지를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조화롭게 조합원분들이 다 잘 가져갔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113-1 제일 큰 평형 맨 앞쪽에 있는 걸 했는데요. 제 간평이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신청 인원이 절반이었어요. 충청 이상 놓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걸 가져가면 저 너무 잘했죠, 신청을. 맞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을 짜보기가 쉽습니다. 조합원분들이. 다 뭐 잘 되셔야 안 좋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조금만 또 요 전체 평형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우동삼은 제가 볼 때 요게 NS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이 북쪽, 밑에가 남쪽이에요. 그러면 요 84 타입들이 연보라색이 여기 보면 84거든요. 84 타입들이 대부분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부 커뮤니티, 여기에 스카이 커뮤니티, 여기 스카이 커뮤니티, 여기도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가는데요. 커뮤니티에 가깝고, 그 다음에 분양 걸린 상가가 여기 들어오겠죠. 분양 걸린 상가, 커뮤니티 다 가깝고, 앞쪽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요 앞동에만 있는 평형을 먼저 추려서 조금 간평액이 괜찮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넣어보는 거죠. 1순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평형이 있나요? 하고 봤더니 뭐 짧게 푸떡 한번 짚어보면요. 요 96 타입은 요 두 개 라인만 있어요. 96C 타입이. 정남향이죠. 앞동에만 있죠.
가리는 거 없죠? 판상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여기 117동에 보면 67평형이 요 두 군데만 있어요. 보시면 요 67평형입니다. 67평형이 여기 두 군데만. 요쪽 방향, 요거는 약간 동향이죠. 요건 남향이네요. 판상형입니다. 맨 앞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요 스카이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있는 요쪽에 이래 있고요. 그 다음 평형은 제가 딱 특정 동에만 있는 걸 지금 먼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평형. 요것도 117동과 118동 여기에 딱 두 군데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53평형은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은 또 호불호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6평형도 요 앞에만 있는데 요것도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어지간한 정말로 뭐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방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거실과 주방이 정말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대 구성 인원은 작죠. 그리고 주 생활 문화가 이제 주방에 있는 뭐 식탁 거기하고 다이닝 룸이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거실 쪽의 중심 문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앞동에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컨트롤 그 다음 평형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세대는 먼저 2395세대인데요. 이 중에 조합원 숫자는 1066세대에서 1071세대 정도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84 타입 이상은 1964세대. 여기서 84가 898이니까 84 뺀 96 타입 이상 정말로 뭐 중대형 국민평형 말고 중대형에 속하는 것만 따져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조합원 숫자 그 이상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아까 선호하지 않는 또 평형들이 있죠. 저는 판상형만 선호하는데 뭐 타워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뭐 뒤에는 반지하 비슷한 뭐 밑에 저 밑에 바닥 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또 신청 안 하는 평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빼고 나면 아까처럼 웬만하면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 그 세대 평형에 홀딱 쏠리는 것을 예방하려면 아까처럼 분양 정보를 조금 알고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거는 초롱부동산 소장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느 동에 배치되는지를 먼저 픽스를 하시고 좋은 입지에 배치되어 있는 거를 픽스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판상인지 타워인지 뭐 또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거 다 정해지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집의 구조가 어떻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똑같이 좋은 자리에 배치됐다. 그러면 구조 좋은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 구조에 막 홀딱 빠져가지고 얘가 저 뒤쪽에 구석 자리에 완전히 뭐 이런 데만 배치돼 있고 세대 수도 별로 안 되는데 뭐 여차하면 조합원이 다 가져가서 바닥 1층부터도 될 수 있는 뒤쪽 구석동이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죠. 그런 동은. 그런 거를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5구 타입이고요. 전체 이렇게 5구 타입도 포베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251세대밖에 없죠. 요 타입은. 만약에 5구 타입을 1순위에 썼는데 1 플러스 1으로 5구를 쓰셨다. 그러면 하나 신청한 사람 먼저 가져가고 드릴 게 없다.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1 플러스 1에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예요. 그 조합의 그거 정관에 따라 그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없는 걸 내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평형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예를 들어서 뭐 96C 타입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순위에 만약에 뭐 67평형을 했어요. 그리고 3순위에 53평형을 했어요. 그리고 4순위에 뭐 84, 뭐 C나 뭐 84, 뭐 D1이나 예를 들어 D2나 이런 걸 했다라고 합시다. 84, 뭐 A나 B나 다 있겠죠. 근데 96C 한 1순위를 신청한 데서 제가 미끄러졌어요. 만약에 안 되고. 근데 2순위에 이제 왔습니다. 2순위에. 간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96 타입이 세대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세대 수보다 제가 아깝게 미끄러져서 만약에 2순위로 왔습니다. 근데 2순위에 여기에 1순위로 쓰신 분들이 내보다 간평액이 더 작은 사람이라도 67평형을 공급하는 그 개수보다
앞에 1순위를 쓴 사람이 더 작다 하면 그 사람 다 배정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세대를 가지고 이제 1순위에서 미끄러지고 2순위에 온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2순위로 이걸 썼는데 내 간평이 2순위를 제가 2순위에 쓴 평형을 1순위로 쓴 사람의 그 간평보다 내가 더 크다 하더라도 나는 2순위인데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내보다 간평 작은 1순위 쓴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는 1순위에 미끄러져 왔기 때문에 2순위에 대한 요 평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다 적용돼서 다 미끄러지 붙다. 그러면 아까 여기 뭐 7, 4나 5구나 이런 거 중에 무작위 배정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세대수보다 아까 84 타입 이상의 세대수가 거의 1.5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평형을 해도 저는 웬만하면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 2순위에는 소신껏 정말 가져가고 싶은 거를 입지 괜찮은 자리에 있는 거를 한번 챙겨가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순위에는 물량이 좀 넉넉해서 아이고 뭐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미끄러지겠네, 이런 걸 하나를 쓰시면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5구 타입은 251세대인데 배치가 어디 돼 있냐 이랬더니 이쪽에 돼 있습니다. 대신 이 방향은 5구 타입이 전부 거의 남에 다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뭐 나는 아이고 막 내 나이 들어서 내 혼자 한 부부 둘이 사는 거 5구 타입도 충분해. 그냥 집 밑에 말라고 많이 깔고 앉으려고 이런 분 이거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프리미엄은 큰 평형들이 더 많이 갑니다. 작은 거 사시고 싶은 분은 큰 평형 해서 나중에 팔고 피 받고 파시고 작은 거 사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74 타입인데요. 74 타입은 이게 한번 보시면 세대수가 39세대가 전부 답니다. 여기 그죠? 평형 세대수가 너무 작으면서 중간에 낀 평형. 신혼부부들은 5구를 많이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한둘 있고 한 사람은 실거주로 84를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낀 요 뭐 74, 75 이런 타입은 세대수가 많으면 또 괜찮아요. 주력 평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대가 너무 작으면 거래 사례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하나 안 팔려갖고 금매로 훅 팔고 나면 걔가 바로 시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세 치고 나가는 게 조금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어중간한 낀 평형은 예. 근데 구조는 잘 빠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A 타입은 84는 아까 세대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넓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러면 형별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이제 체크하셔야죠. 요거는 84A 타입은 여기 배치되어 있네요. 여기 주로 하나는 남서향이고 동향에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 구조는 좋습니다. 전부. 그 다음에 84B 타입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조 좋습니다. 팬트리 넓고요. 침실 다 밝은 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근데 B 타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했더니 단지의 맨 뒤쪽에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향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남향도 있습니다. 남향은 한두 라인, 한 라인인가요? 한 라인 정도가 남향이네. 한 개씩 있는 두 개 동이 남향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남서향이고요. 주로 뒤쪽에 좀 배치되어 있는 게 많죠. 커뮤니티나 요 앞쪽 요 입지에 비교하면 277세대급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합원 아까 병영 신청하는 개수 오픈을 안 해주면 뭐가 어찌 돼 있는지 몰라서 이제 막 다른 데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배치된 경우 84C는 요것도 동향이 많습니다. 단지 가운데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는 224세대입니다. 단지 안에도 남향 쪽으로 두 세대가 있지만 동향이 5개 정도 라인, 동남향, 한향, 동향 한 4개 정도 라인이네요.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84D1 타입은 다른 ABC와 뭐가 다르냐면 요거는 테라스가 있는 게 다릅니다. 발코니는 뭐고 테라스는 뭐예요? 궁금하시잖아요. 발코니는 밖에 이렇게 문이 다 달려 있습니다. 실내처럼. 테라스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입니다. 야외. 그러면 뭐 야외 야생화를 키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된장,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걸 직접 담그셔서 시골 단독주택처럼 마당에 놓고서는 그런 효과를 원하시면 테라스 있는 타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앞에 그 실내 구조는 다 똑같이 다 잘 빠져 있습니다. 전부. 침실 하나, 둘, 세 개, 알파룸. 다 잘 빠졌죠? 테라스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제가 한 그 구역에 113 타입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에요. 48평인데 테라스가 한 5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4D 타입입니다. D1과 D2가 구조가 똑같은데 어디냐? 테라스가 어긋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 층은 요쪽, 한 층은 저쪽, 이렇게 아마 교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타입인데 배치가 어디 돼 있냐? 요거는 이쪽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인데요. 테라스는 서쪽에 주로 되어 있겠네요. 방향을 놓고 보면. 서쪽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동쪽에 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서쪽에는 약간 조금, 뭐 서쪽에도 오후에는 해가 들긴 드네요.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북쪽이 아니고 뭐 서쪽이니까 동양이나 뭐 서양이나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842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타워형하고 뭐 판상형이 뭐가 달라요 하면 얘는 맞동풍이 안 되죠. 딱 보시면 거실을 기준으로 이게 막혔죠. 맞통풍이 안 됩니다. 주방에 창이 작더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바람길이 확 뚫리는데 이게 좀 덥습니다. 그리고 양면 창이 아니에요, 거실이. 그래서 조합원 분들은 제 생각에는 842 타입은 대부분 버리는 게 맞아 보입니다. 조합원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 넘어가겠죠. 그거 빼고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괜히 뭐 쓸데없이 덮은 집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 안방처럼 마동풍 되면 괜찮은데 한번 보세요. 차이가 좀 있죠. 96 타입은 요렇게 거실 확 마동풍 되고, 그죠? 마동풍 이렇게 확 되고, 그다음 여기는 방도 요렇게 통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타워형은 요렇게 맞동풍 되는 양면창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맞동풍 되는 판상형이든지 이런 게 조금 집이 그래도 덜 덥습니다. 96 타입은 96A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15, 16동이죠. 여기하고 두 개는 안쪽 동입니다. 그리고 전부 동향입니다. 배치되어 있는 게. 싸그리 다 동향입니다. 이거는. 앞쪽에 배치되면 좋겠는데 두 개는 안쪽 단지 안에 배치될 여지도 있죠. 반반입니다. 그죠? 121세대고요. 그 다음에 96A1 타입, 요거는 77세대인데요. 요거 역시도 단지 안쪽에만 있죠. 단지 안쪽에만 있습니다. 구조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96B 타입. 요거는 단지 바깥쪽보다 안쪽이 훨씬 더 많죠. 283세대입니다. 근데 요런 대단지는 단지 안 조경도 또 예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동간 거리가 또 꽤 멀죠. 그래서 일조권이 방에 없다 그러면 단지 안 풍경 조경 보는 것도 뭐 또 나름 괜찮습니다. 요 단지 바깥에 돼 있는 거는 단지 구역도만 놓고 보면 바깥이라서 뭐 트여 있나 이래 싶지만 바깥에 또 뭐 큰 건물이 들어선다 이러면 풍경도 안 나오는 쓸데없는 건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 현장을 그 해당 동 앞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96C 타입. 제가 이 우동 3구역에 이 제일 괜찮은 입지에 있는 건 96C 타입입니다. 사실은 정남향입니다. 두 개가 다 성남향이고 앞쪽에만 있습니다. 뭐 이게 온갖 커뮤니티 뭐 다 있더라고요. 그죠?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세대가 74세대밖에 없습니다. 얘가 사고 팔기에도 좀 만만하죠. 40평 정도 같으면 그죠? 요게 굉장히 저는 좀 몰릴 걸로 보이네요. 구조도 좋습니다. 보니까. 알파룸 있고요. 이건 방으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꾸며 써도 되죠. 팬트리도 있고 알파룸도 있고 침실 안방과 뚝 떨어져 있고 드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다 잘 빠져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말 구조 다 좋으네요. 그 다음에 96D 타입 마찬가지로 요거는 양면창 타워형입니다. 요거하고 아까 842하고 똑같이 타워긴 하지만 요 96D 타입은 요렇게 아주 넓은 양면창입니다. 작은 창문이 아니고 여기도 거실창입니다. 그냥 이런 건 시원합니다. 양쪽 다 열면. 그리고 다 괜찮죠. 이것도 팬트리 구조 다 좋고요. 요거는 몇 세대냐면 114세대네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11 타입 47평형입니다. 요것도 이제 양면창 타워형이네요. 근데 배치되어 있는 게 요거는 다 남향입니다. 그죠? 전부 남향으로만 배치되어 있네요. 47평형은.
근데 세계동은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이고 안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위치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럼 53평형은 아까 앞동에 딱 두 군데만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벽면창이 아니군요. 맞죠? 그리고 요 벽은 가벽입니다. 가벽. 요거 있죠? 요건 가벽입니다. 요런 거는 뭐 허물었다가 세웠다가 할 수 있는 벽이죠. 그런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는 벽은 까맣게 돼 있는 건 내력벽이에요. 요거는 못 없애는 벽이고요. 요런 거는 어떻게 구조 변경이 가능한 벽일 거예요. 요런 벽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침실 1, 2, 3 그렇게 쓰고 확 텄어? 요 두 개를 다 거실로 쓰는 거는 어떨까요? 그런 건 어떨까요? 안 될까요? 어쨌거나 얘는 입지가 맨 앞쪽에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입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66평형인데요. 얘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배치되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는 둘 다 동남향이죠. 맞죠? 66평형, 요거는, 복층이네요. 67평형이 아니고, 66평형은, 여기에 복층형입니다. 이 복층형. 복층도 호불호가 너무나 이거는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복층 좀 신중하게 보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복층 A, B고요. 그 다음에 67평형. 요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이고요. 여긴 동향이네요. 동향, 요거는 남서향, 남남서, 요러네요. 동동동동남, 남남남남서, 요렇습니다. 방향이. 요거는 방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알파룸도 방으로 쓴다면 5개. 쓸데없이 방만 많아가 뭐 하겠습니까? 식구수도 주는데 합해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요런 건 가벽이라 방 합치고 넓히고 하는 거 가능한 그거지 싶습니다. 구조 좋죠? 다 마동풍 됩니다. 팬트리도 여기도 있고 그죠? 구조는 잘 빠져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여기도 엄청 넓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좋네요. 좋네요. 큰 평수답게. 입지가 어디에? 여기 맨 앞쪽 동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86평형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요거는 DH도 이런 평형들을 빼놨네요. 거실 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5315 더하기 2310 더하면은 7625예요. 7625. 보통 84 타입 거실이 4500이거든요. 보통 길이가. 그거에 2배 약간 안 되는 정도입니다. 84 타입 거실 거의 2배 크기예요. 여기도 5800 얼마죠. 거실이 굉장히 크고요. 주방 식당은 아예 딱 별개로 딱 돼가 있죠. 이것도 거의 거실 크기만 합니다. 이거는 문화가 요 중심에 문화인 거예요. 그 침실은 1, 2, 3. 침실 3개죠? 1, 2, 3. 근데 요거는 조금 살짝 구조가 좀 그거 한 게 현관에 들어왔잖아요. 현관에 들어오면 여기를 거쳐서 현관, 발코니를 거쳐서 보조 거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집 들어오는 게. 뭐 현관에야 들어오면서 뭐 하초를 뭐 좀 꾸민다든지 전시를 예쁘게 꾸미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뭐 어지간한 84에 갖다 놓으면 거의 방 2개 크기 아닙니까? 저게 살짝 좀 낭비 공간처럼 보이긴 합니다. 평수는 큰데. 그러네요. 근데 자리는 굉장히 좋은데 배치되어 있는데 방향은 요쪽 거실. 요 거실은 정남 쪽이고 요는 동남이고 요 거실 기준으로요. 요쪽에 요 거실은 근데 요 사방으로 다 트였어요. 이쪽 저쪽 저쪽 요쪽 다 트였어요. 북쪽 빼고 동서남에 다 트여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환한 집이겠죠. 제일 앞쪽에 조금 돋보이는 그런 자리에
타입이 86평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하이엔드로 짓는 정말 우동 3구역다운 그런 평형이고 그런 배치인 걸로 보입니다. 뭐 나름 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요 타입도.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는 1순위 뭐 96C 간평액 상관없이 2순위 67평형 그 다음에 3순위 53평형 뭐 4순위는 84 중에 2를 뺀 84 중에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동 배치된 거 봐가면서 그렇게 저는 쓸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로 상담 주신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렸는데 너도 나도 또 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 아까처럼 확 몰려가지고 거기는 1층부터 다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감정평가액을 명찰에 딱 달고 있잖아요. 감정평가액을 그걸 잘 가지고 입지 자리 잡은 거 그 다음에 과연 얼마나 몰릴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 변경 신청을 7월 21일까지 안 하시면 바로 현금 청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청을 했어요. 변경 신청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나 나중에라도 청산 받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지금은 24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그 공급 계약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가 나오고 일반 분양 마치고 하여튼 분양 끝나고 그럴 때쯤 조합은 입주권 공급 계약서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 안 써버리면 그때도 청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7월 20일까지 신청 안 하셔서 청산이 되는 대상자가 됐어요. 그럼 언제 청산받나요? 하면 아무 이의가 없으면 관리처분 인가나고 통상 90일 안에 이주할 때죠. 그때가 보통 그때 청산을 받고 왜 돈을 받아야 비켜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1차적으로 청산을 하고 이 제기를 이제 하게 되면 지방 그 토지 그 뭐 수용위원회 지토위 중토위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 최종 마지막에는 어떻게 비켜드려도 다 비켜드려야 돼요. 재개발은. 그게 재건축하고 다른 점입니다. 수용 재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중에 그렇게 하고는 큰 이득을 사실은 못 보거든요. 변경 신청들을 잘 골라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리고요. 참 부럽습니다. 이래 멋진 구역에 해운대에 2395세대급 전체 임대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갈 자리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뭐 또 구조도 다 잘 빠졌습니다.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제 변경 신청하시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러면 제일 손바뀜 하기 좋은 거는 관리처분 인가나고 이주비 접수해 놔놓고 하면 이주비를 뺀 금액만 이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하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시는 것도 그때가 사시기가 좋고요. 지금 변경 신청 확정되고 나서 이제 사시는 것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금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대출해가 산다. 그냥 이자가 나가죠. 근데 이주비는 보통 대부분은 무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비 발생되고 나서 사는 것도 괜찮고 혹시 아주 급매물이 나와 있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뭐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죠. 초롱부동산은 부산 전역 재개발 전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취급을 하니까요. 얼마든지 상담 환영하고요. 매물도 환영합니다. 매수하실 분도 정말 환영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고요. 평형대가 많아서 이건 짧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초롱부동산 수장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막 말도 더듬어지네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